국민의힘 지지율 정책 관련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지율 하락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간단하게 여론조사 결과를 좀 소개를 해드리면 지난주에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현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견제론이죠. 정부 견제론에 대한 지지율은 51%였는데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된다. 정부 지원론은 36%가 나왔습니다. 15%포인트 정도 낮게 나타난 건데요. 자, 다른 여론조사도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요. 여당 하락세의 원인을 뭐라고 진단하고 계세요? 글쎄요. 이 확실히 여당 쪽의 흐름이 안 좋은 거는 틀림없죠. 네. 이게 정권 심판론이 그동안 좀 흐릿해졌었는데 이게 그 이종섭 네. 오스트레일리아 대사 사건을 계기로 좀 민심의 분노 같은 게 폭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권 심판론이 다시 확 살아나는 그런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요. 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제 혼자 뭐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연초부터 올해 들어서 1월 초부터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네. 뭐 지금 한 3월이죠. 뭐 이제 그 약간 속된 표현으로 약발이 다 떨어졌다. 한 거 아니냐. 뭐 별로네 이제 뭐 한 얘기 또 하고 뭐 맨 심판론 뭐 야당 심판 총선이 무슨 야당 심판이야. 이제 사람들이 좀 짜증을 내는 네. 그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여당의 흐름이 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에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이 있었는데요. 네. 칼럼을 좀 약간 신경질적으로 썼더라고요. 아, 그래요? 4.10 총선에 정권이 걸렸다. 근데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이게 이대로 가면 민주당이 일당하게 생겼는데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정권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나라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결단이 필요할 수도 있다. 결단이 뭔가요? 그 대통령직에서 내려와야 될 수도 있다. 이제 협박 도저히 네. 안 되니까 이제 협박을 하는 단계. 그래서 이른바 보수층 유권자들을 좀 결집시키고 이른바 이제 중도층 유권자들한테 이거 잘못하면 대통령이 그만둘지도 모른다. 네. 좀 약간 겁을 주는 뭐 이런 칼럼까지 등장하는 걸 보니까 네. 확실히 좀 다급하긴 다급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하게 보고 있는 모양이네요. 보수 언론에서도. 예, 그 숫자를 조금만 더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네. 왜 아까 15% 포인트 네. 차이라고 격차가. 하셨죠? 네. 4년 전에도 이제 한국갤럽이 좋은 게 똑같은 조사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네. 4년 전에 똑같은 조사를 했는데 그때는 이제 여야가 바뀌어 있어요. 민주당이 여당이었는데요. 네.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이게 49%. 굉장히 높았네요. 총선 전. 네. 그다음에 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39%. 지금이랑 거의 반대네요. 반대입니다. 네. 10%포인트 차이죠. 그래서 네. 이 결과 4년 전에 민주당이 180석, 그때 미래통합당이었네요. 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 이쪽이 103석. 네. 그렇게 크게 벌어졌었죠. 그래서 지금 이게 물론 이게 그대로 다 의석으로 나타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15%포인트 차면 굉장히 큰 거다. 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지금 한국갤럽 기준으로 보면 정당 지지도는 비슷해요. 그래서 이게 정당 지지도가 의석으로 이어질지 네. 아니면 이런 심판론, 지원론 이 격차가 의석으로 이어질지 이것도 이번 총선 결과 굉장히 좀 흥미로운 관찰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지지율이 하락한 이유 중에 하나로 이종섭 주 호주 대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최근 정부발 여러 악재들 여러 개 중에서 그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이거였습니다. 총선용 귀국이다 이런 논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25일 어제였죠. 25일부터 5일간 이제 방위산업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를 참석하려고 귀국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합동 회의는 어제 안 열렸다고 하고요. 야당에서는 방탄 체류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이 이슈가 계속 될까요? 총선까지? 예, 그럴 것 같은데요. 이게 묘한 게요. 이종섭 대사 지금 한국에 와 있죠. 네. 텔레비전에 계속 얼굴이 나와요. 이 총선 끝날 때까지 어디 뭐 도망갈 수도 없는 거죠. 네. 무슨 공관장 회의를 하면 거기 나오면은 또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취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유권자 입장에서는 저 사람 왜 계속 왔다 갔다 해 텔레비전에. 지금 한국에 그러니까 귀국시킨 것 자체가 좀 악수가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오히려 안 오는 게 나을 뻔했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안 들어오면 도주가 되는 거고 네. 들어와 있으면 짜증나는 얼굴 계속 언론에 노출이 되는 거고 이게 굉장한 딜레마에 지금 처해버렸어요. 그래서 애초에 임명을 하지 말았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거기 있는 건데 그때 이제 잘못했죠. 최근에 동아일보, 중앙일보 이런 좀 보수 성향 신문에서도 사설로 네. 이 무슨 공무원장 회의 이런 걸 소집이 뭐 억지로 네. 만드는 건 이건 옳지 않다. 네, 네. 그런 사설 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실히 이 최장병 그 수사 외압 사건 이건 뭐 정당 지지 성향 또 세대 남녀 이런 거 관계없이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슈인 것 같아요. 이게 네. 군대 가서 수해 때문에 돕다가 멀쩡한 청년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아니 그럼 우리 국민 정서상 철저히 수사해서 다 잡아 넣어라 이게 이제 일반 국민의 그렇죠. 감정이죠. 이건 네. 법 감정이 아닌 겁니다. 어떤 네. 분노의 감정인데 이거를 대통령실에서 막았어. 사단장을 봐주라고 그랬어? 왜 그랬지? 뭐 있는 거 아니야? 혹시 엉뚱한 부탁받고 그거 봐준 거 아니야? 네. 뭐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굉장히 좀 잘못 본 것 같아요. 이게 네. 보통 사건이 아닌 겁니다. 지금 이런 게 지금 계속 입증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이뇨한 전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을 선임을 했는데요. 이게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선대위원장 이렇게 두 명이 투톱 체제를 완성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뇨한 선거대책위원장 국민의 미래 선거대책위원장 으로 지지율 반등에 도움이 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래서 투톱 체제라는 보도 자체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게 지금 네. 그냥 원톱입니다. 뭐. 여전히 원톱인가요? 네, 한동훈 위원장 혼자 텔레비전에 계속 혼자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네. 텔레비전에 안 나오면 없는 겁니다. 떡볶이 회동을 하긴 했더라고요, 이뇨한 위원장. 뭐 근데 별 기사가 안 돼요. 그리고 사실 이뇨한 위원장이 무슨 톱이 될 수가 없는 게 네. 혁신위원장 할 때 여러 가지 그 설화도 많이 그랬죠. 치렀고요. 무슨 이준석 대표한테 뭐 가정교육이 잘못됐다 맞아요.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사과를 하기도 했죠. 사과했습니다만 뭐 푸른 눈의 한국인이 아니고 푸른 눈의 꼰대네. 이렇게 우리 젊은 유권자들한테 그렇게 각인이 됐거든요. 네. 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나라님 이런 네. 표현을 했어요. 아니 저거는 우리 토종 한국 사람들도 안 쓰는 표현인데 무슨 나라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민주화된 지가 언젠데 나라님이라는 그렇죠. 이거 진짜 꼰대구나 이제 네. 이런. 근데 이런 분을 그 위성정당의 그 당선권 네, 후보직을 주고 또 선대위원장까지 맡겼다. 이게 글쎄 잘한 건지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군요. 이거 실패한 전략 같습니다. 실패한 전략이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뭔가 전략 하나를 내세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대 정원 확대 갈등의 중재자로 나선 건데요. 지난 24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었죠. 오전까지만 해도 정부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내세웠었는데 그날 오후에 한동훈 위원장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회장단이랑 비공개 면담을 했고 그러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동훈 위원장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를 전격적으로 수용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안 풀리고 있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가지고 중재자를 하네 실제적으로 유연하게 처리를 해주려고 하네 정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한쪽에서 보기에는 이거 지지율 올리기 위한 약속 대련 아니야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예, 뭐 약속 대련이라 하면 이제 그 겨루기를 대련이라고 하니까 대련이라기보다 이제 보여주기 좀 그 쇼? 네. 뭐 이런 측면은 있죠. 어차피 윤석열 대통령이 갑자기 물러설 수는 없으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서 좀 정부에서 유연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형식으로 네. 뭐 이렇게 해서 대화의 물꼬를 트겠다 이건 좋은데 이걸 의사들이 받아줘야 되거든요. 네. 의사들은 아직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성과를 냈으면 좋겠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뭐
의사협회나 이쪽 네. 뭐 반응이 별로 나온 게 없죠. 네, 의사 교수들은 또 사직서 어제 다 그냥 냈더라고요. 강행을 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얼마나 뭐 물론 총선 앞두고 선거용일 수도 있고 뭐 네.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는데 네. 뭐 아직은 뭐 그렇게 성과가 잘 좋은 쪽으로 나타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까지 뭐 이종섭 대사 문제라든지 아니면은 황상무 전 수석 얘기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제2차 갈등을 벌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방금 얘기한 이제 중재자로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을 좀 띄워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봤을 때 둘 사이 앙금이 그럼 사라졌다고 봐야 되나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앙금이 그게 사라지겠습니까? 그러진 않다. 그 오래갑니다. 네. 그 영원히 잊지 못해요. 그렇군요. 그 어디에 나를 들이봐도 당신 많이 컸어 이제 속으로 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그 상처 죽을 때까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을 겁니다. 죽을 때까지. 네. 그래서 앙금은 앙금이고 청소는 청소인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싸운 거라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그걸 계속 봉합을 하고 있는 거죠. 1차 전 때 이제 김건희 여사 명품백 네. 가지고 이제 충돌을 했는데 그거는 뭐 비대위원장 사퇴하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쨌든 또 누구죠? 김경률 회계사? 네. 뭐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를 하고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폭발을 한 건데 네. 아무튼 김경률 회계사가 불출마하면서 대략 봉합을 했고요. 이제 2차전이 좀 아까 말씀하신 이종섭 대사 황상무 수석인데 이것도 참 궁금했죠. 네. 어떻게 할지.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 요구를 받아들여서 어쨌든 귀국시키고 황상무 수석 사퇴를 맞습니다. 했죠. 그래서 네. 제가 지난주에 제가 송채경 기자한테 거꾸로 물어봤죠.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을 감수하더라도 총선을 위해서 양보를 할 것 같냐 했는데 송채경 기자가 그럴 것 같다고 네. 예측을 하셨는데 뭐 그대로 맞추신 것 같아요. 네. 뭐 상당히 좀 족집 계신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방금 전에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도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긴 하셨는데 이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 체제로 가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이 있지 않냐 이렇게 보수 언론에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중앙일보 보도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뭐 비전을 제시하거나 정책을 제시하기보다는 무조건 반 이재명, 반 종북 이런 메시지만 반복하는 거에 대해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런 지적을 했고 또 아까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투톱 체제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 공동선대위원장 맡고 있는 나경원, 안철수, 원희룡 이런 후보들도 사실상 이름은 공동선대위원장이지만 자기 지역구에 집중해야 되다 보니까 원톱 체제가 맞다. 한동훈 위원장이 원톱으로 계속 보일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이제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리더십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예, 한동훈 위원장의 리더십에 대해서 생각보다 잘한다. 이제 이런 평가가 그동안은 많았어요. 그런데 네. 이건 조금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검사 출신이니까 사법연수원을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을 너 똑똑하다, 네. 머리 좋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을 시킨다. 그럼 잘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 언론사 네. 시험 볼 때 1등을 했어요. 그럼 네. 그 사람을 똑똑하네. 편집국장 해. 시키면 잘할 수 있나요? 네, 아닌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정치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당 대표를 시킨 것 자체가 사실은 패착이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다급하니까 미래 권력을 끌어낸 측면이 있는 건데 선거 한 번도 안 치러본 사람이 선거를 해봐야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반장 선거 정도 나가본 사람을 네. 선거를 그것도 국회의원 총선거를 지휘해봐라 이게 맞는 건가요?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제가 12월 말에 검사 출신으로 이제 한동훈 위원장도 잘 아는 어떤 정치인이 전직 법조인 정치인한테 좀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때 네. 묘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두 가지 예언을 하는데 한동훈 위원장은 자기가 떨어지는 선거는 절대 안 나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러면 강남에 출마하거나 비례대표를 출마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불출마를 네. 했더라고요. 그렇죠. 불출마하면 안 떨어지죠. 안전하죠. 가장 안전한 방법이네요. 또 한 가지는 이 한동훈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역량을 볼 때는 2달은 갈 거다. 그러니까 그게 12월 말이었거든요. 네, 한동훈의 약발이 2달은 갈 거다. 예. 네. 그분이 사실 그 단어를 썼습니다. 약발이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게 좀 타이밍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분 네. 얘기는 한 1월 말이나 2월쯤에 전격적으로 네. 이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차출을 해서 세웠으면 총선 때까지 하고 한 2달 그냥 가는 건데 그렇군요. 너무 빨리 등판을 시켜서 이거 네. 총선 직전에는 이게 이 약발이 빠지면서 좀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참 대단한 정확하게 다 맞추셨네요. 네, 정확하게 다 맞췄고요. 그러니까 그 정치를 잘 아는 분이 아니고 이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꽤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네. 예측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도 만나면 좀 인사를 하려고 그래요. 네. 참 당신이 굉장히 정확하게 봤다. 누군지 저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리더십을 좀 세우기 위해서는 이제 중재자로 나선 이 문제, 의대 정원 확대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한동훈 위원장이 나서면서 그러면 총선 전에 협상이 완료될 수도 있나 이런 그러니까 기대가 좀 나왔었습니다. 물론 어제 보니까 이제 의대 교수들이 집단 사직 강행하면서 좀 분위기가 안 좋긴 한데. 어찌됐든 성한용 선임 기자께서 보시기에는 총선 전에 뭔가 타결이 지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네, 가능성은 있죠. 네. 이 문제는 더 확대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건 네. 선거의 문제는 아니고요. 네. 여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물론 이 의대 정원 확대 시작할 때는 선거를 의식하고 내놓은 것 같아요. 네. 그런 의심이 좀 들어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현 정권이. 근데 그러기에는 국민 피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또 의사들도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정부하고 의사들이 양쪽에다 약간씩 양보를 해서 네. 문제를 좀 풀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일반 국민들도 그걸 원하고 계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대로 실제로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역할을 해서 실제로 총선 전에 극적으로 타결을 한다. 이렇게 하면 지지율, 국민의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을까요? 있죠. 네. 네. 문제 해결을 하네. 능력이 있네. 네. 이런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속이 보이게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언론 플레이를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도 그럴 있어요. 수도 있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진정성을 가지고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좀 있어요. 네. 이게 2000년 너무 오래 전 얘기긴 한데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했어요. 네. 그런데 그 발표를 제가 김정일 북한 위원장하고 정상회담을 한다. 뭐 이제 이런 결정을 해놓고 발표를 총선 사흘 전에 그랬군요.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때 야 이거 남북 정상회담이 이 성사가 됐네. 그러면 그 당시 새천년 네. 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럼 새천년 민주당이 총선 이겼네. 이번 총선 끝났네. 네. 뚜껑 열어보니까 한나라당이 이겼어요. 그래요. 그게 이제 한나라당에서 공천을 잘한 측면도 있지만 네. 특히 이제 영남 쪽을 중심으로 다 좋은데 남북 정상회담 해야지. 근데 그걸 왜 선거에 이용해 먹냐? 역풍이 불었군요. 역풍이 부른 거예요. 물론 네. 선거에 이용해 먹으려고 그렇게 발표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유권자들이 생각을 하니까 그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그때 그 바보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인데 그 떨어지고 나서 이제 기자들 만나서 해준 얘기입니다. 네. 저도 노무현 대통령한테 들었는데 네. 남북 정상회담이 왜 역풍이 불었을까요? 그랬더니 그게 민심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남북 정상회담 해야지 좋다. 근데 왜 그걸 선거에 이용하느냐? 이렇게 유권자들이 막 화를 내더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떨어졌다 이런 네. 얘기고요. 또 불과 4년 전 2020년에 코로나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그때 코로나 사태로 막 사망자가 생기고 하니까 이제 황교안 대표가 우한 폐렴이다 네네. 이렇게 하고 이제 이건 중국에서 왔다 하고 막 색깔론으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번 정권 끝났다 우리가 다 이겼다 그랬는데 네네. 웬걸 뚜껑 열어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아주 박살이 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확실히 우리 유권자들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번 그 의대 정원 확대 이 문제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도 좋고 그런데 이게 정권이 이걸 진정성을 가지고 네. 얼마나 실제로 임하느냐. 이거를 우리 유권자들은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걸 선거에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하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를 타결하는 게 어쨌든 좋긴 하지만 이게 너무 보여주기식으로 총선용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만약에 반대로 한동훈 위원장이 이렇게 중재자로 나섰는데도 해결이 뭐 잘 안 되거나 혹은 협상이 막 극적으로 결렬되면서 파국으로 갔다. 이럴 경우에 지지율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그렇죠. 네. 자, 문제 해결에 실패했으니까 당연히 정부 여당 지지도가 떨어지겠죠. 네. 그런데 이것도 한 번만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부 여당이 진짜 진정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데 네. 우리 국민이 보기에 그런데도 의사협회 이런 데서 그냥 막 배타적으로 막 네. 우리 못한다 막 이렇게 들어놓고 이러는 바람에 막 의료 대란이 벌어진다. 그러면 민심이 어떻게 작동을 할까요? 저는 큰일 났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정부 여당에 좀 힘을 실어줘야 돼.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건 태도가 더 중요할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어쨌든 태도와 진정성의 문제군요. 진정성의 문제라고 봅니다. 민심이라는 게 굉장히 좀 미묘합니다. 네.